어느 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 파일럿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 당혹스러워요. 그 국토부에서 민항기 조종사를 뽑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용이 거의 한 1년에 한 1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조종사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 길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목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 이게 속에서 이만한 게 올라오더라고요. 1억을 들여 파일럿 교육을 시켜놨더니 목수를 하겠다고 나선 아들. 아버지 종주 씨를 화나게 만든 오늘의 그 사람. 첫 번째 후보는 성실한 목수가 되고 싶은 광현 씨입니다. 오늘의 그 사람 두 번째 후보. 우리의 전통을 너무나 사랑하고 정직한 목수가 되고 싶은 태석 씨입니다. 지금부터 그 아들을 같이 찾아볼까요? 일산 신도시 경기에 이런 대규모 한옥마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 한켠에 전기톱 소리가 요란한 공사 현장이 광현 씨의 일터입니다. 대들보가 될 소나무를 자르고 다듬는 작업이 한창이죠. 광현 씨가 이렇게 목수 일을 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좀 많이 반대하셨죠. 좀 아들이 좀 양복 입고 좀 회사 출근하고 하는 게 바람이신 것 같더라고요. 양복 대신 작업복을 입은 광현 씨입니다. 이곳은 충북 보은. 계량 한옥을 짓는 현장입니다. 오늘은 한옥이 기둥을 세우는 날. 선배의 지시에 따라 목재를 나르는 태석 씨도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죠. 엄청 반대가 심하시죠. 아무래도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이 목수라는 직업 자체가 정말 뭐라 그럴까 시쳇말로 노가다라고 그러잖아요. 대학까지 나와서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시켜놨더니 자식이 노가다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솔직히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침대는 과학이라고 했던가요? 한옥을 짓는 것이야말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잇는 과학입니다. 저쪽이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릴까요? 기둥을 세울 때는 주춧돌 위에 꼭 소금을 수북히 놓아줘야 한다고 합니다. 소금이 소복하게 있게 비제품적에서 좀 뜯어도 괜찮게 그냥 하란 말이에요. 이거 고정을 좀 시켜야지. 자세로. 참 특이하죠? 이렇게 소금을 놓는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소금이요? 개미 좀 먹지 말라고요. 개미요? 예, 개미가 이 나무 이게 하부 쪽에 보면 이게 기어 올라가요. 그런데 이 소금이 이렇게 얹어 놓으면 개미 자체가 이제 벌레 같은 게 못 올라가요. 참 재밌죠? 이것이 선조들의 지혜입니다. 자, 이쪽에 목좀 봐봐. 새거 가져와요. 새거. 예. 수금 못하는 걸 가져. 태석 씨는 왕초보 막내입니다. 한옥 공부를 마치고 현장에 투입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립할 때 큰놈 가져라니까. 큰 거. 조립할 때 이거 가지고 그 위에 있어 위에. 맨 위에. 조립할 때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아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연장도 아직은 잘 구분하지 못하는 형편. 그래서 태석 씨는 자신을 한옥 목수 대신 이렇게 부릅니다. 잡고예요 아직.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쵸 그냥 어떻게 하나 뭐 직접적으로 아직 할 수는 없으니까.
광현 씨도 이 현장의 막내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막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다? 아마도 눈치 아닐까요? 지금 참 시간이 돼서 좀 커피라도 타다 드리려고. 집에서는 말수도 적고 묵뚝뚝한 아들이지만 이곳에선 다릅니다. 선배들에게 깍듯하면서도 사근사근 잘하죠. 위험하고 거친 현장의 막내란 모름지기 그래야 하잖아요. 일단 더 타와. 한 서너 잔 더 타와. 왜 이거 먹어라. 광현 씨가 오늘의 그 사람일까요? 광현 씨만한 나이들이 있어요. 보통 현장에서 많이 일을 하실 테니까 팀을 꾸려서 할 때. 힘들어요. 거기가. 보통 어느 정도예요? 현장 막내라고 하면. 보면 30대 빠른 친구들이 한 중후반. 그렇다면 40대. 32살 광현 씨의 바로 윗선배가 48살. 그만큼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일이 고되기도 하지만 위험해서도 더 그렇겠죠. 한옥의 대들보로 쓰일 이 소나무의 무게는 1톤이 넘습니다. 이런 거대한 목재들을 다루다 보니 상처를 달고 삽니다. 그 볼에는 엔진톱이 좀 다쳐갖고 좀 생긴 상처고요. 여기는 이제 일하다가 나무가 좀 튀는 바람에 지금 여기는 터진 거예요. 한 뭐 몇백 킬로 넘는 저 나무에 쪘는데 이게 압사돼가 막 이게 터졌어요. 이 나무를 옮기는 게 통나무 옮기는 게 진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이 있고 요령이 있는데 제가 그걸 모르다 보니까 이 가운데 손가락을 벌써 2번째 다쳤어요. 그래서 처음에 다쳤을 때는 그냥 뼈가 이렇게 쪼개졌는데 지금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갖고 뼈가 조금 부었잖아요. 근데 많이 가라앉았어요 지금은. 앞으로 한 2주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바람잘 날 없는 광현 씨와 태석 씨. 위험한 줄 알면서도 부모님 걱정까지 시켜가면서 왜 그리 한옥 목수를 고집했던 걸까요? 태석 씨는 대학생 때 자전거로 6개월 동안 아메리카 대륙 종단 여행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를 가장 사로잡은 것은 잘 보존된 문화재들이었죠.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태석 씨는 우리 문화와 전통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처럼 다가왔죠. 내가 좀 우리나라 문화와 이런 전통을 내가 조금이라도 배워서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 보니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분이신 최기영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연락도 안 드리고 그냥 너무 설레어서 찾아뵙게 되었어요. 그냥 무작정 찾아뵈서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옥마을 현장에서 2달째 숙소 생활 중인 광현 씨. 처음에 목수일 할 때 대패만 뭐 대패 날만 뭐 한 달 동안 갈고 뭐 손이 다 부러뜨죠. 대패 날도 정자세로 앉아 갈아줘야 합니다. 뭐 하나 쉬운 일이 없는 한옥 목수의 삶. 그래도 광현 씨는 이 일이 좋습니다. 태어나 11살까지 살았던 한옥집을 잊지 못합니다. 제 가족들이 같이 살 집을 제 손수 접어놓은 게 꿈이에요. 예. 뭐 혼자서는 질 수는 없는데 최대한 다른 사람 손 안 빌리고 제가 스스로 한번 접어놓은 게 집을 혼자 접어놓은 게 그게 꿈이에요. 한옥의 대가를 직접 찾아간 아들. 정말 못 말리는 열정이네요. 정말 귀한 나무예요, 엄청. 귀한 나무고 지금 제 심정에는 좋은 걸 떠나서
실수할까봐 불안감이 더 연습하게 좀 그런 마음이 좀 있죠. 360년을 자란 귀한 소나무입니다. 표시해 놓은 먹선 그대로 자르지 않으면 1,000만 원이 넘는 이 나무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살 떨리는 작업이죠. 쇠못을 박는 대신 나무에 홈을 파서 제목들을 맞추는 정말 매력적인 작업이기도 하고요. 부모님의 바람을 저버리고 나무 먼지 가득 뒤집어 쓴 작업복을 입어도 광현 씨는 행복합니다. 또 저도 남자다 보니까 한번 해볼 거면 좀 제대로 된 데서 좀 누구 제대로 된 스승 밑에서 한번 배워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간문화재 선생님이 계시는 곳에 한번 찾아가게 돼서 어떤 분이셨어요? 그분은 저 인간문화재 최기영 선생님이시라고 그 최기영 대목장님이신데 인간문화재 74호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신 분이에요. 광현 씨도 무작정 대가를 찾아갔네요. 그만큼 간절했군요. 이곳은 제재소입니다. 원목을 쓰임에 따라 잘라주는 것이죠. 다른 현장과는 달리 이곳 현장은 이런 제재소가 가까이 있어서 참 편리하다고 하네요. 근데 목수들은 제재소에서 일하는 게 편하죠. 나무 원하는 대로 제재해주고 하니까 제재소가 가까우면 çok 좋아요. 그리고 중장비도 기계차 같은 것도 같이 쓸 수 있고. 자신의 일에는 모든 열심히엔 광현 씨입니다. 기계차도 오시고 다 하네요. 예, 군대에서 중장비 면허를 하나 딴 게 있어갖고 기계차도 좀 몰고 있습니다. 뭐 이제 목수 생활하면서 필수는 아니죠? 필수는 아닌데 있으면 활용도가 넓죠. 기계차 운전 정도 하면은 많이 편하죠. 그야말로 준비된 한옥 목수 광현 씨입니다. 서른두 살 푸른 꿈을 꾸는 청춘입니다. 강현 씨 어떤 후배인 것 같으세요, 강현 씨? 요즘 거기 드물어요. 요즘 애들은 좀 뭐 시키면은 좀 막 안 지키는데 요즘 학교 나온 그런 친구가 드물어요. 없어요. 군말 없이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보고 배우느라 오늘도 여념이 없는 태석 씨. 이제 형님 대패 하는 거 보는 거죠. 그럼 저도 배우는 거니까 최대한 보면서 따라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냥. 대패밥이 일정하게 나와야 됩니다. 힘 조절, 속도. 이게 쉬워 보여도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죠. 처음에 와서 본 분이 준영님이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무뚝뚝했는지 몰라요, 진짜. 그래서 제가 맨날 말 걸고 막 그래갖고 지금 좀 친하게 형님이 엄청 잘해주세요. 그 대패하는 거 보면은 어때요? 지금 아직도 더 과정이 좀 많이 남아 있나요? 어떤가요? 좀 남아 있죠. 솔직히 말하다. 형님 조금만 남아있어요, 진짜? 많이 남은 게 아니라? 형 제가 할게요. 그럴 거예요. 목수는 사실 떠돌이 생활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연애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흔한 말로 연애나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 세대는 아닙니다. 꿈을 위해 잠시 미뤄둔 거죠. 언젠가는 손수지은 한옥집에서 가족과 행복하게 살 겁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뭐 광현 씨만 총각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총각분들이 계세요? 여기 있는 동안 다 총각이고 있는 동안은 다 총각이고. 아니 맞아요. 광현이만 총각이요.
그러면 우리 광현 씨는 그래도 좀 아직 젊으니까 네. 나가서 좀 뭐 데이트도 하고 좀 그러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이게 안 나가고 그냥 착실하게 그냥 붙어 있는 거 보면 요즘 젊은 애 치고는 백현 건지 대견한 건지. 다시 태석 씨가 있는 충북 보은입니다. 오늘은 세워둔 기둥에 부재들을 얹고 끼우는 작업을 합니다. 잘 맞지 않으면 지금까지 작업한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죠. 자, 살살 내리고. 좌측으로요. 잠깐만요. 다시 좀 우측으로. 됐어? 예, 됐습니다. 됐다, 올렸다. 자, 기둥. 당겨. 여기서 치우지, 잡다가. 이쪽으로. 자, 여기서. 긴장되는 순간 그렇지. 다행히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태석 씨는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지금 무지 참고 있는 거죠. 너 네가 보다. 좀 내려서 대가리가 여기 오다 가가 하나만. 야, 이 목수가 이게 진짜 못도 안 나. 기둥에 볼을 얹기 전이라 흔들리지 말라고 임시로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못질이 영. 태석 씨가 현장 투입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목수일을 글로만 배운 게 티가 나네요. 집이 올라가는 과정을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선배 목수님들이 필요로 하신 부분을 제가 빨리 캐치를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미숙해서 이거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슬슬 주인공이 누구인지 밝혀볼까요? 아무래도 일하고서 집에 가는 게 왠지 왜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뭐 끝나고 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렇게 집이 좋은 것 같아요. 광현 씨는 한 달에 2-3번 집에 갑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잘 갔다 와. 네, 주말 잘 보내세요. 태석 씨도 집으로 갑니다. 곧 대화가 단절된 부자의 어색한 상봉이 이루어지겠네요. 오늘 아드님 오셨는데 이렇게 잘 안 보시네요. 봤어. 아버지의 반응은 역시 냉랭합니다. 아들 방에는 누가 있을까요? 한편 다른 집에선 오면 어떠세요? 보세요? 좋죠. 아유 아들이 오는데 아들 오는데 안 온다면 엄마가 왔어. 아 마음적으로 좀 안 됐지 뭐 그거 힘든 거에서. 이 집도 아버지의 반응은 엄마에 비해서 좀 그렇죠. 아들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어떤 아들인지. 우리 아들이요? 엄마한테는요? 불친절해요. 나만큼 잘해. 예, 착하고 잘해요.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고 그래요. 화기애애한 광현신의 집입니다. 반면 아버지 정종주 씨와 아들 정태석 군 두 사람은 분위기가 계속 싸하네요.
보통의 부모들이 다들 이렇게 아들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나면은 뭐 취업하고 나면은 결혼하고 나면은 손주 낳고 손녀 낳고 그 우리 일상적인 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제 모르겠어요. 나도 이렇게 이제 기성세대가 됐나 봐. 꼰대가 되고 진짜 그런 정형화된 틀 속에서 자식을 나도 가둬놓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나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들어. 외모도 고집도 똑 닮은 아버지와 아들. 그런데 아버지가 보던 태블릿 PC에 건축 중인 집 사진이 들어있네요. 무심한 듯해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어렵사리 대화가 시작되고 부자는 드디어 가까이 앉습니다. 포치를 집을 넣으니까 포치 집 모양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느낌이에요. 저 혼자서 근 1년을 정말 밤마다 틈날 때마다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찾아낸 직업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정말 제 소신대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설령 부모의 반대가 있다? 네, 계속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름 있는 목수가 되고 싶어요. 지금은 내세울 때는 아니고 성실히 해서 좀 꼼꼼하게 하고 체계적으로 해서 아름다운 한옥을 짓는 좀 이름 있는 목수, 그게 꿈인 것 같아요. 딴 목수들이 인정해주는. 내 뜻대로 안 되는 아들이어도 어쩌겠어요. 저리도 꿈이 확고한 것을 아버지가 져주는 수밖에요. 32살, 누군가의 아들이자 꿈을 꾸는 이 시대의 청춘들을 응원합니다.
다른 미사여구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같이 일을 하게 된 이유는 그의 빵맛?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